다들 개학 준비로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는 행복한가라니 다소 도발적인 주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학교 교육을 짚어보는 키워드나 화두로 행복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체제의 핵심 정책이자 공약이기도 하고요. 먼저 경남 행복학교의 간판격으로 언론에 자주 조명되고 있는 화재초등학교 사례부터 들어볼까요? 화재초는 행복학교 운영 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생 자치, 교육과정 재구성, 민주적인 회의 문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부모 참여 문화 조성 등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먼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이루어낸 인문학적 소양 교육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나는 학교 생활은 아이들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교 생활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학년 교육과정은 개인, 학년,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구성하고 음악과 그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예술적 감성 키우기, 온 작품 읽기를 통해 인문학 접근하기, 삶을 표현하는 글쓰기,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 속에서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디귿자 좌석 배치와 수업 나눔을 통한 학생 배움 중심 수업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에 있어 학급 실내 서클, 교사와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회복의 철학을 공유하며 학생 또래 조정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2018학년도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학령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김해 봉황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이 오셨는데요. 우선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동아리 홍보에 신경을 썼고 학부모 연수 등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결국은 자주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달 한 번씩 같이 모여서 편안하게 생각을 얘기하는 학부모 다모임, 그 외 밴드 등 SNS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일이 학교를 이해하고 학부모들의 힘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학교를 운영하는데 애로와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소규모의 학교라고 교사 수에 비하여 업무량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전담 교사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업무량 적정화에 따른 학년 전담 교사에게도 일정 업무를 배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업무량 감소와 적정화가 이루어져 교사가 일과 시간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협의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따른 교류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원 행정 업무 적정화 문제, 관리자의 마인드와 지원 의지, 교사의 자발성과 진정성,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관계성의 조화, 학부모들의 교육과정 이해와 교육활동 참여 정도에 대한 한계 등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은 점을 행복학교 운영의 장애 요소로 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학교 4년이 끝나고 교무행정원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니 행동도 다르고 그런 마음들이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지 알려 하지 않고 불만만 토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함께 알아보고 그것을 공유하려고 학부모 연수도 자주 해보았지만 참여율이 낮아 맥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행복학교 운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정말 행복해지느냐 하는 건데요. 먼저 학부모 입장에서 행복학교 운영에 만족하시는지요?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분명한 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행복해서 웃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힘들었던 그 시간이 귀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행복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썩 만족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들께서는 고교 교육과정 적응과 대학 입시에 따른 걱정이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행복학교이기에
배움 중심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본교 입학을 지원한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행복맞이 학교부터 3년 과정 동안 행복학교에서의 수업, 학생 자치활동, 자율동아리 등의 활동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기에 그다지 만족도가 높진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은 수업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 함께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뿌듯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사들은 매우 열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차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3년 동안 마음껏 교육과정에 녹여서 운영하다 보니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 포화 상태가 되었다고 선생님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활동들이어서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스스로 덜어내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의 사고, 공유의 미덕, 함께하기 등 공동체 활동에 대해 수용과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이 개인의 시간, 개별성의 자유, 그리고 학교보다는 교실을 우선순위에 두자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스스로 활로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행복학교 선생님들도 진화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선생님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좋아하겠죠? 2월 13일 우리 학교 졸업장 수여식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리허설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졸업생이 20년 후 동창회를 하면서 6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회고하는 연극놀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사랑과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마음껏 표현하며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바뀐 학교 문화와 교실 풍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올해 교직원 워크숍에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주적 학교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 과정, 남녀 합반 문제 등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토론으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로 상담 동아리에 6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 이전의 학교 문화가 개인적인 모습이 강했다면 지금은 협력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져 보입니다. 행복학교 1년차, 2년차를 거치면서 함께 해야 잘 할 수 있고 모두가 즐겁다는 것을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고 선생님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변화한 학교 모습에 대해 교사들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교직원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관리자와 교사, 교직원, 교육 공무직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 지원이 각자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협력하며 이견은 줄이고 공감대는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직원 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면 교사와 학생 사이도 더욱 친밀해질 것이고 교실 수업도 따라서 달라지겠죠? 교실은 더 자유롭습니다. 선생님 호칭은 다 누구 쌤으로 통합니다. 1학년 꼬맹이들이 50살의 선생님 보고 지니쌤이라고 부르는 시기죠. 이 학교 오기 전에는 선생님께 버릇없다고 나무랐고 골마루에서는 뛰지 마라, 거슬리는 행동을 볼 때마다 불러서 일깨우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장이라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학교 바깥에서 행복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행복학교. 그래서 선생님은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요.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행복학교의 철학이 미래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것이 또 다른 행복을 위한 시간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행복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막연하게 행복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는 만큼 이해하고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제 주위 분들 역시 처음엔 부정적이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치고 놀기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들 역시 막상 원하는 학교 모습을 물어보면 행복학교에서 일상처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행복학교에 대한, 특히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행복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는 겁니다. 아직 경남의 혁신학교가 행복학교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고 행복학교를 그냥 시범학교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학교를 경남 공교육의 모델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려면 행복학교의 가치에 대해 알려내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선생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운을 떼시는 것 같은데요. 행복학교 바깥에서 행복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자녀를 행복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딱딱한 강의식 수업만을 강요받는 학교보다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배움 중심 수업을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밖에서 보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겠지만 교사들은 힘든 것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5년 차에 접어든 행복학교의 수업 공개, 민주적인 회의 문화, 그리고 학생 주도의 학생 자치의 모습은 행복학교별로 편차는 있지만 이미 많은 학교에서 참고하는 공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물어보면 대부분 친구와 만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45분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점심시간 급식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친구는 수평한 관계이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이고 함께 즐거운 일을 도모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를 거꾸로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보내는 45분 수업 시간을 친구들과 교사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 나누고 모르는 것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행복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행복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회와 학생 자율 동아리가 살아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 활동, 피스존 설치, 체육대회, 학교 축제를 학생 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기획하고 있습니다. 걸스 힙합, 축구, 반갑다인 사파 등의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는 데서 아이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해? 게임하고 있을 때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요.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선생님과 웃으며 부대끼고 추억을 쌓고 행복학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행복학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봉황초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자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비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더 좋은 방향을 찾기도 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도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불어 함께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삶을 이해할 때 좋은 수업 속에서 배움을 찾았을 때 기쁨이 더해지고 비로소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해지겠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히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테고요. 중등,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다른 차원에서 행복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를 통해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였지만 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부합된 교육정책의 도입으로 교육의 시장화, 상업화, 개인화가 초래되어 과열 경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등교육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하였고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으나 지식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학부모와 기성세대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으며 역시 행복학교의 철학을 중등교육에 확산시키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위의 중등 경남 행복학교 학부모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학부모 입장에선 역시나 이건 어딜 가도 같을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의 참여율은 단연 초등 학부모가 최고입니다. 그러다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급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야 직업이고 고학년 진학이란 관문이 있으니 의무적으로도 해야겠지만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이런 동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쳐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교육이 주요 담론이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학교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트워크 중심의 초연결 사회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학교 교육은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의 균형과 함께 융합 능력 배양과 창의성을 바탕에 둔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수업과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관점의 전환으로 융합과 창의, 경험과 이론의 결합으로 핵심 역량을 기르고 학생 개인 중심의 창의성 교육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창의성 교육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협업과 협력을 통하여 타인과 소통을 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과 헌신을 발휘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학교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며 여러 관계를 맺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곳이라는 데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 공감하고 동의할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협업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으로는 길러질 수 없습니다. 세계 교육의 큰 흐름을 보아도 학교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요체는 지식이 아니라 협업, 공감, 소통, 활용 능력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토의 토론 수업, 교과 간 혹은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이 주인이 되는 수업의 형태로 전환될 때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의 요체는 결국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어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의 밑바탕에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인성이 자리 잡도록 해야겠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학교 공동체의 의식 변화, 특히 관리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며 교사의 자발성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학교, 이를테면 내가 꿈꾸는 학교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좌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적인 학교는 민주성, 미래성, 공공성, 지역성의 기본 가치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학교로서 자발성에 기초한 민주적인 학교, 배움 중심 수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학교일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자기 효능감과 보람을 얻고
학생은 친구들과 협력하고 나누며 실천함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는 학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아이 함께 키우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행복학교 주무를 맡으면서 행복학교 정책 일반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우선 교실에서 행복할 수 있으려면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배움이 일어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하여 건강한 교육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나도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학교는 행복학교든 교육 정책이든 모든 교육이 일회성 또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 학부모, 지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개인으로서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도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의 이름을 행복학교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지금의 학교가 덜 행복하다는 반증이며 동시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아지는 학교가 가장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 교직원, 교육 공무직원, 자원봉사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색깔과 역할로 살아 움직인다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행복학교도 역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진지하고